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로봇이 시점을 넘나드는 법, 좌표 변환을 지도 돌리고 옮기기로 배웠죠. 오늘은 로봇 몸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봇과 자동차 안에는 모터며 센서며 부품이 수십 개씩 들어있는데 이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지 통신 버스 캔을 다뤄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똑 닮았어요. 오늘도 수식보다 그림과 비유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풀어볼게요. 부품 수십 개가 전선 딱 한 줄에 매달려서 대화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로봇의 단체 대화방 통신 버스 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요즘 자동차 한 대에는 전자 부품이 수십, 많게는 100개가 넘게 들어있어요. 엔진, 브레이크, 에어백, 계기판, 문 잠금 장치까지요. 그런데 이 부품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해요. 자,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부품을 서로서로 직접 전선으로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이 10개만 돼도 전선이 수십 가닥, 100개면 수천 가닥이 엉킨 스파게티가 돼요. 무겁고 비싸고 한 가닥만 끊겨도 고장이죠. 로봇과 자동차는 이 골칫거리를 대체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통신버스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회로 얘기 전에 누구나 아는 것부터 볼게요. 친구 넷과 약속을 잡는다고 해봐요. 한 명 따로 전화를 돌리면 4번을 걸어야 하고 말도 다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단체 대화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번 딱 올려요. 그러면 방에 있는 모두가 그 메시지를 동시에 봐요. 관심 있는 사람만 답하고요. 바로 이 단체 대화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 부품이 저마다 전화선을 까는 대신 딱 한 줄을 같이 쓰는 것. 이걸 버스라고 불러요. 부품끼리 하나하나 직접 있는 방식을 점대점 배선이라고 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숫자로 볼게요. 부품이 셋이면 전선이 3가닥, 5이면 10가닥, 10개면 무려 45가닥이 필요해요. 부품이 늘수록 전선은 폭발적으로 불어나죠. 실제로 1980년대 자동차가 딱 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편의 기능이 늘면서 배선 뭉치가 팔뚝만큼 두껍고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1986년 보시라는 회사가 해결책을 내놨어요. 바로 오늘의 캔,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캔의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부품마다 전용 전선을 까는 대신 딱 한 쌍의 전선을 길게 깔고 모든 부품이 거기에 나란히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빨랫줄 하나에 빨래집게가 줄줄이 걸리듯이요. 이 공용 한 줄을 버스라고 불러요. 버스에 올라탄 부품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고요. 어떤 노드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신호는 한 줄을 타고 흘러서 버스에 매달린 모든 노드에게 동시에 도착해요.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오면 모두가 보는 것과 똑같죠. 전선 수천 가닥이 단 2가닥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캔의 진짜 똑똑한 점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봉투에 받는 사람 주소를 적잖아요. 그런데 캔 메시지에는 받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메시지마다 내용에 이름표를 붙여요. 이 이름표를 아이디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엔진이 회전수 정보를 보낼 때 받는 사람 대신 이건 엔진 회전수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그냥 버스에 뿌려요. 그러면 계기판도 변속기도 그 이름표를 보고 저건 내가 필요한 정보다 싶으면 집어가요. 필요 없는 노드는 그냥 무시하고요. 보내는 쪽은 누가 받는지 신경도 안 써요. 지난 로스트 편에서 본 토픽 게시판과 똑 닮았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은 이런 걱정이 들 거예요. 잠깐, 부품 수십 개가 전선 한 줄을 같이 쓴다고? 그럼 두 부품이 동시에 말을 시작하면 신호가 뒤엉켜서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단체 대화방에서도 두 사람이 같은 순간에 말하면 정신없잖아요. 그럼 캔은 이 충돌을 어떻게 막을까요? 잠깐 같이 예측해 볼게요. 급한 소식과 덜 급한 소식이 동시에 올라오면 과연 누구를 먼저 내보내야 할까요? 캔의 해법이 정말 우아해요. 회의실을 떠올려 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시작하면 보통 더 급한 안건을 든 사람이 계속 말하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말하죠. 캔이 딱 이렇게 해요. 모든 메시지의 이름표, 즉 아이디에는 우선순위가 담겨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급한 높은 우선순위예요. 두 노드가 동시에 전송을 시작하면 버스는 한 비트씩 아이디를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쪽을 자동으로 통과시켜요. 진 쪽은 신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잠시 뒤 다시 보내요. 그래서 충돌이 나도 메시지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아요. 이걸 조정, 아비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우선순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안전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에어백을 터뜨리라는 신호와 라디오 볼륨을 키우라는 신호가 동시에 버스에 올라왔다고 해봐요. 둘 중 뭐가 먼저여야 할까요? 당연히 에어백이죠. 그래서 에어백이나 브레이크처럼 생명과 직결된 메시지에는 아주 작은 아이디, 즉 최고 우선순위를 줘요. 라디오나 실내등 같은 편의 기능은 큰 아이디를 주고요. 덕분에 아무리 버스가 바빠도 진짜 급한 신호는 절대 사소한 신호 뒤에서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캔은 이렇게 우선순위로 안전을 지켜요. 캔이 시끄러운 자동차 속에서도 끄떡없는 비결도 볼게요. 자동차 안은 정이 잡음이 정말 심해요. 모터가 돌고 점화가 튀면서 사방에 노이즈가 생기죠. 캔은 전선을 딱 두 가닥, 캔 H와 캔 L을 서로 베베 꼬아서 써요. 그리고 신호를 하나의 값이 아니라 두 선의 차이로 읽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잡음이 튀면 베베 꼬인 두 선에 거의 똑같이 실려요. 그런데 두 선의 차이만 보면 똑같이 실린 잡음은 빼기로 싹 사라지고 진짜 신호만 남아요. 지난 센서 노이즈 편에서 시끄러운 방 이야기 기억나시죠? 같은 소음을 함께 들으면 차이로 걸러내는 것, 바로 그 원리예요. 캔은 실수도 스스로 잡아요. 모든 메시지 끝에는 일종의 검산 숫자가 붙어요. 받는 노드마다 이 숫자로 메시지가 오다가 망가지진 않았는지 검사해요. 만약 한 노드라도 이거 이상한데 싶으면 곧바로 에러 신호를 울려서 모두에게 알리고 그 메시지는 다시 보내져요. 게다가 캔에는 대장이 따로 없어요. 모든 노드가 동등해서 누구든 버스가 비면 말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멀티마스터라고 해요. 대장 노드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멈추는 방식과 달리 캔은 한 부품이 빠져도 나머지는 멀쩡히 대화를 이어가요. 튼튼함이 남다르죠. 캔 메시지 한 통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볼게요. 겁먹지 마세요. 아주 단순해요. 크게 세 부분이에요. 맨 앞에 이름표 아이디, 가운데에 진짜 정보인 데이터, 그리고 끝에 아까 그 검산 숫자예요. 그런데 데이터는 한 번에 최대 8바이트,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만 담아요. 편지 한 통에 긴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회전수 3000, 온도 90도처럼 짧은 쪽지를 자주 보내는 방식이죠. 작고 빠른 쪽지가 쉴 새 없이 오가는 것, 이게 캔이 실시간 제어에 딱 맞는 이유예요.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수십 개 부품이 어떻게 대화하느냐고 물었죠. 자동차가 달리는 순간을 그려볼게요. 엔진 센서가 지금 회전수 3000이라는 쪽지에 엔진 회전수라는 이름표를 붙여 버스에 딱 뿌려요. 그러면 계기판은 그 쪽지를 집어서 바늘을 움직이고 변속기는 같은 쪽지를 보고 기어를 바꿀지 정해요. 필요 없는 문 잠금 장치는 그냥 흘려보내죠. 전선은 단 두 가닥인데 수십 개의 부품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보를 나눠 가져요. 처음에 그 스파게티 전선 뭉치가 우아한 단체 대화방 하나로 바뀐 거예요. 물론 캔이 맞는 건 아니에요. 속도는 보통 초당 100만 비트 정도로 요즘 기준에선 빠르지 않아요. 고화질 영상 같은 큰 데이터를 나르기엔 벅차죠. 하지만 캔의 목표는 속도 자랑이 아니에요. 짧은 제어 신호를 시끄러운 환경에서 값싼 두 가닥 전선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나르는 거예요. 그 일만큼은 캔을 따라올 게 없어요. 요즘은 데이터를 더 크고 빠르게 실은 캔 FD 같은 발전형도 나왔지만 한 줄에 매달려 이름표로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핵심 원리는 그대로예요. 캔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거의 모든 자동차가 캔으로 부품들을 잇고 정비소에서 꽂는 진단 단자 OBD 포트도 사실 캔으로 이야기해요. 공장의 산업용 로봇, 드론, 의료 장비, 엘리베이터까지 여러 부품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곳이면 캔이 숨어 있죠. 물론 우리가 만드는 미니 지게차도 마찬가지예요. 모터 제어기, 센서, 배터리 관리 장치가 캔 한 줄에 매달려서 서로 상태를 주고받으며 팔레트를 나를 거예요. 부품이 여럿이고 대화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나 캔이 있어요. 흔한 오해 4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캔에도 지휘하는 대장 부품이 있다? 아니에요. 모든 노드가 동등한 멀티마스터라 버스가 비면 누구든 말할 수 있어요. 둘째, 메시지의 아이디는 받는 사람 주소다? 아니에요. 아이디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용의 이름표이자 우선순위예요. 셋째, 한 줄을 같이 쓰니 느리고 자주 부딪히지 않느냐? 우선순위 조정 덕분에 충돌이 나도 메시지는 손상되지 않고 급한 건 즉시 나가요. 넷째, 전선은 많을수록 안전하다? 오히려 잘 꼬은 단 두 가닥이 엉킨 스파게티보다 가볍고 튼튼해요.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묶어볼게요. 첫째, 캔은 부품마다 전선을 까는 대신 딱 한 줄 버스에 모두가 매달려 대화해요. 둘째, 메시지에는 받는 사람 대신 내용, 이름표 아이디를 붙이고 필요한 노드가 골라가져요. 셋째,
이름표의 우선순위로 급한 메시지가 먼저 나가고 진 쪽은 양보했다 다시 보내요. 넷째, 두 선의 차이로 읽어 잡음을 이겨내요. 한 줄에 매달리고 이름표를 붙이고 급한 걸 양보로 가리고 차이로 잡음을 이긴다. 로봇과 자동차 속 수십 개의 부품이 오늘도 이 캔 위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답니다. 로봇 부품들이 대화하는 법, 오늘은 통신버스 캔을 알아봤습니다. 한 줄에 매달려 이름표로 우선순위를 가리고 차이로 잡음을 이기는 우아한 방식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급한 일에 어떻게 즉시 반응하는지 인터럽트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번쩍 반응하는 초인종 같은 기능이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